네, 이제 추세를 그리면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음,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던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가 이론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역시 이게 가장 빠를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번에 튜토리얼에서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1번 추세선의 기본 당연히 고점과 고점을 잇는다. 제가 이거를 미리 이렇게 뭐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지금 생각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고점과 고점하고 그 다음 또 뭐였죠?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 하단 추세선. 이게 고점과 고점이 뭐였죠?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추세선이라? 상단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 그건 이제 꼬리와 꼬리가 되겠죠. 캔들의 꼬리와 꼬리. 그 다음에 이게 하단 추세선. 그래서 상승 추세있을 때는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고 상승 추세선도 당연히 두 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일 때도 상단 하단 추세선이 있을 거고요. 뭐 추세선은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개념은 이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장중에 말씀드렸던 유진 로봇을 가지고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어디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월 7일 목요일에 이 장대 29.57까지 찍었죠. 상한가를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상한가가 잘 나온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날 오전에 아마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아침에 일찍. 물론 뭐 다른 걸 매매하느라고 못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던 요건이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봉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추세선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9월 7일 하루 전, 네, 바로 여기서까지만의 추세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이 봉에서의 추세, 이 캔들 앞에 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캔들은 기준이 아니라 이 앞전 캔들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자, 이거보다 이 앞전 캔들에서 그 다음 고점은 바로 이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캔들 다음으로 낮은 고점을 이어보면 바로 이 캔들이 되겠죠. 그럼 위에 고점과 고점을 이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승 추세의 상단 추세선이 나온 겁니다. 그죠? 네, 나왔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이날 우리 아침에 이제 검색 시계도 걸렸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를 시가부터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상단의 매물대를 또 여기서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러면 여기서는 네,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항이 될 게 없어요. 상단 추세선 앞에 꼬리의 저항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 첫 번 여기가 저항인데 이 상단 추세선의 저항 두 개를 다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러면 굉장히 강한 장대 항봉이 나올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는 여기서 달라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눌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15%가 안 됐더라도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가 넘어가고 22, 23%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그 이제 25%를 넘어가지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매도 구간을. 그러면 여기서 그때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한 6%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네. 만약에 뭐 6, 7%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5%까지는 9%의 수익 구간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뒤로 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을 실었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었고, 만약에 비중을 실어서 밀린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여기 시가면 되겠죠. 여기서 시가나 이 추세선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무너지는 라인 여기까지를 하면 충분히 이거는 굉장히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종목들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게 그러면 여기서 장대를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파생처럼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상승하는 추세선만 잘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물론 다른 부분까지 더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간다라는 거를 그럼 하락 추세선도 그려야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으로 다 그려주는 시스템들이 요새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봉 나오기 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우리 이 캔들이었죠, 그죠? 그럼 이거보다 낮은 캔들 뭐 이 정도가 여기 이 캔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일단 가까운 캔들 찾으면 여기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랑 이게 이 다른 캔들 이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가장 가까운 캔들이요. 다른 캔들의 몸통을 뚫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저점과 예를 들어서 얘랑 이으면 또 뚫리게 돼 있죠. 얘랑 이어도 안 되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이 캔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캔들의 저점을 이어주면 바로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네. 오늘 기준인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기준인데 이 추세선을 아슬하게 안 닿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만약에 얘가 눌린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눌리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추세선을 과연 이탈을 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그러면 이 일봉상 추세는 계속해서 지금 살아 있는 거죠. 이 채널 안에서.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이 봉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단 추세선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자, 이 지금 하단 추세선이 있는데 이거를 자, 이 하단 추세선을 한번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채널과 동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요. 지금 제가 전화 안 했는데 자, 다시 요거를 그대로 아까 만들어졌던 선이 여기였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자,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평행 채널이라고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그냥 말로 하면 평행 채널이 되는 겁니다. 여기와 동일한 각도의 추세선을 그대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위로 올려주는 건데 예를 들면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서 위에 선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이 선 이쪽 최근에 가장 가까운 캔들을 잡으니까 여기가 될 거고요. 얘를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가까운 캔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거로 잡아볼게요. 가까운 캔들을 잡아보면 바로 이렇게 평행 채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개의 또 추세선이 상단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추세를 따라가는 이 좀 전에 그렸던 이 상승 채널, 여기서 이 상승 채널을 따라가는 이 평행 채널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쵸? 네.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 이게 있고 그러면 선을 다시 현재 기준에서 하나 그려준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 선과 이 선이 되겠죠. 선. 자,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큰 차이는 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일단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각도가 높은 추세선을 남겨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그냥 지워주면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뭐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본인이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려주는 것만으로는 내가 이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지워주면 결국에 저렇게 의미가 없는 선들이 겹치게 되면 가장 보수적으로 상단할 땐 좀 위에 있는 선을 잡아주는 거고요. 하락 추세일 때는 좀 가까운 선을 잡아주는 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유진 로봇의 추세는 이 기준 안에 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전고점이 저항이 되면서 바로 이제 상단 추세선이 다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맞고 떨어지는지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 이 앞에서도 한번 볼까요? 유진로 보세요. 이 앞에서도 한번 보면 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어쨌든 자, 근데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하락하는 추세선과 연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선 어쨌든 의미 있는 선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볼게요. 이 선이 언제 쓰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 보시면 이 선 얘 꼬리보단 얘 윗꼬리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을수록 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얘를 해봤더니 자, 이건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신기하죠? 네, 바로 이 선과 이 윗꼬리를 이었더니 지금 이 선이 여기에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의미 없는 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이 뭐 여러 개를 그을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최선을. 그 다음에 자, 이 선 말고요. 자, 예를 들면 각도가 더 누운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지워줄게요. 네. 이렇게 누운 선을 구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선과 이 선인데 결국엔 이 선과 다 중첩하는 추세선이 나오게 되죠. 얘와 얘를 이었을 때에 이 선과 이 선의 추세선을 이었을 때 각도가 이 선과 이 선에 그었을 때 각도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꼬리에 저항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을 맞았던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돌파 거의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시도를 하면 거의 뚫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저항이든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지지도 마찬가지로 두세 번 두드리면 하락으로 뚫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 1회, 2회, 3회 그 다음날 시가로 뜨면서 그냥 붕 떠버린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짜맞춘 게 아니라요. 굉장히 이게 정교한 부분이에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실제로 돌아가는 것 같고 제가 프로그램을 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근데 이게 이제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는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은 그리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이 앞에서 혹시나 모르겠지만 이 앞에서의 이 큰 추세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선이 결국에는 만나는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이 되겠죠. 이 추세선이 되고 결국에는 대추세를 넘기 위해서는 그럼 앞에서 이어져 왔던 이 상승 추세의 상단을 한 번 더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센 부분이에요. 저항이 굉장히 센 부분이고 점이 한 곳으로 모여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선이 모여지는 거거든. 점으로 이거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발산과 결국에는 수렴으로 모여지고 다시 또 발산을 하는 뭐 하락으로 발산을 하든 위로 발산을 하든 결국 에너지가 모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삼각 수렴.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이잖아요. 삼각. 예. 이 점들이 모여지는 곳에서 굉장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여졌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뻗을지는 네.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는 저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네, 신고가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선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열려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전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먼저 사례로 한번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를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지가 않잖아요. 실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봤던 로봇주를 위주로 해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자, 처음에 대부분 분들이 아마 여기 위에서부터 매매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끌고 온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 기간을 버텨서 장기로 끌고 온 분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라면 이 추세선은 어디서부터 그렸을 건지. 자, 그럼 여기서의 고점이 나오고 우리가 이쯤의 시점에서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4월 월 횡보 기간에. 그러면 여기서의 고점은 여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 선과 앞에 게 겹치지 않으려면 뭐 이건 답이 명확하죠. 이 음봉의 윗골이나 이 양봉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자,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여기가 나오기 전에 한번 볼게요. 과연 어디였을까? 제가 저기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가 넘어주고 여기가 더 높은 꼴이었죠. 15만 3,400원, 15만 원. 그죠? 여기가 살짝 높습니다. 약간 평행하지만. 근데 보십시오. 네, 여기가 상이 나오고 여기를 갭으로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넘어버리니까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거칠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서 걸렸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걸렸으니까 이 걸림 3일 전에 걸린 부분을 다시 이을 수가 있겠네요. 추세 자체를. 자, 그러면 자, 제일 가파른 거는 이 추세예요. 그죠? 자,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요? 근데 이건 너무 가파르죠. 우리가 제일 가까운 걸로 하면 사실 제일 가까운 걸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수적으로 하면 이게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리면 이거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먼 데를 찾으면 여기입니다. 그죠? 이 캔들보다 낮은 데를 찾으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와 이 캔들, 이 음봉 캔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두 캔들의 고점과 고점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캔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보수적으로 보시면 여기를 일단 넘으면 좋겠죠. 이 각도로 봤을 땐 이 각도는 사실 조금 가파르긴 한데 정석적인 각도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향으로 하는 45도 기울기가 넘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제일 결국에는 이 저항을 돌파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격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 얘가 넘어야 돼서 하는 그런 근데 보십시오. 여기를 넣으면 무주 공산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추세 더 얘가 각도가 좀 더 완만하고요. 이 가파른 각도 이 추세선을 넘어버리면 지금 내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만 7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내일 기준으로. 그 다음 계속 올라가겠죠. 하루가 지날수록. 여기를 돌파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추세선이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다는 겁니다. 예.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냥 뚫렸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뚫렸다는 거는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선을 없애볼게요. 없앴어요. 없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네. 이 가파른 각도를 타게 되면 이걸 없애고요. 이 가파른 각도를 타게 되면 네. 이 위가 뚫려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뚫리면 여기서 장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될 수도 있고 거래가 얼마나 터지냐에 따라서 네. 근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현재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되네요. 이게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죠? 그럼 여기가 한 50%는 된다는 얘기네요. 40% 여기 40% 나와 있죠. 40% 50% 40% 50% 60% 정도 그럼 뭐 한 30만 원 되겠네요. 그죠? 네, 예상 30만 원 정도. 상단 추에서는 거기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유출해 놓고 그래서 내가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려 놓고서 언제든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그날 아침에 거래가 강하게 터져서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시초가 가까운 위치에서. 근데 이게 시작하고 한참 지나서 장대가 나오고 했는데 여기 뭐 20 몇 프로 여기 걸려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 차라리 왜냐면 내가 오늘 먹을 자리가 짧잖아요. 이게 상한가에 간다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신에 저항을 맞으면 빠질 자리가 크다고요. 이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늦게 봤어요. 늦게 봤는데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잡으면 이게 저항 맞고 떨어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종가 마감을 어디서 할지. 네. 정말 강한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를 만드는 거 아닌 이상, 뚫어주는 거 아닌 이상 종가 기준으로 항상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봉 기준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한 템포를 쉰다. 스톱. 네, 매매를 하지 말고 항상 그게 기준입니다. 네, 근데 불리한 자리에서는 달라붙지 마세요. 절대로. 예. 일단 최선의 이용하는 법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그 종가 넘어가고 나서 내일 그러면 여기 상승이 시작한 거 보고를 해도 돼요. 예. 이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넘어가고 나서. 왜 넘어갔으니까. 종가 마감을 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뚫어버릴 확률은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뚫린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기준이 명확해진다라는. 근데 여기서 잡으면 둘이 뭉실하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 여기서 잡았어. 따라가다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빠져. 예. 기준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손절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빨리 하는 게 아니면.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두 가지 적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계속 그려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시고 내가 이걸 적용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예로 볼까요?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최근에 뭘 볼 수가 있을까요? 텔레칩스 펩트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펩트론. 이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상향 정석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이 얘 같은 경우는 그리기도 쉽고 이해하시기도 쉬웠고요. 왜냐면 너무 정석적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뭐 굉장히 편안하게 막 올라온 대충 이거는 눈으로 그려도 그냥 굉장히 편하게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 지금 기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어디를 할 거냐는 거죠. 여기로 할 거냐, 여기로 할 거냐, 뭐 그죠? 근데 일단은 최근 단기적인 그림에서는 여기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오늘의 캔들이 있고 큰 추세로 보면 여기보다 자 어디가 될 것 같냐면 제 생각은 이 전보다 낮은데 뭐 여긴데 자 여기랑 그으면 캔들을 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현재 추세 기준에선 그러면 얘는 탈락. 이 앞전 캔들은 다 탈락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캔들을 먼저 기준으로 삼을게요. 이 캔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럼 이 캔들을 기준으로 얘를 이어주는데 이게 웬만하면 저 캔들의 몸통을 안 뚫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일 가까운 게 얘네요. 그죠? 제일 가까운 캔들이 얘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 캔들의 저점과 이 캔들의 저점이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명확하게 이 추선이 나옵니다. 그럼 이 캔들의 저점에서 그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명 말씀이지만 이 캔들의 저점에서 긋는 게 아니다. 이 앞전 캔들의 저점에서 그어서 얘의 몸통을 뚫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캔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패턴은 너무 정석적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추세를 자체가 이탈이 없죠. 아예. 예, 종가상.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펩트론은 이 추세를 이탈 마감하면 이때가 상당히 진짜 위험한 추세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밑에 다른 추세가 잡힐 테니까. 그럼 이거보다 낮은 추세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죠? 예. 이거보다 낮으려면 제가 볼땐 이 앞에 추세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진폭이 너무 크면 또 이게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추세선을 써야 한다. 라는 거. 이 개념 이제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일단은 많이 그려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보면 자, 이 고점은 46,850원이고 이 상단 추세선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고점을 돌파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46850 여기 4715 그럼 얘는 아니죠. 얘는 저점이 낮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고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상단 추세선 때 이 캔들하고 그 다음 고점의 캔들 뭐 그 아래는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뭐랬죠? 제가 뚫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몸통 캔들을 뚫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얘랑 그으면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다 관통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통을 안 하는 선을 하려면 얘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 고점이 이 캔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러면 지금 그려진 거는 패트론의 상단 추세선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고점, 이 앞에 저항 여기 4, 7만 돌파를 하면 5, 2까지는 무난하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5, 2를 돌파를 해야지만 기존에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오던 이 채널 자체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채널 라인이 추세가 잡힌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거를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채널 폭을 그대로 갖다가 놓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대로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다 프랙탈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평행한 걸 그대로 1대1로 갖다 놔줘 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파동이 커지는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이제 이 채널을 똑같이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추세에서 어디에 있냐. 지금 봤을 때는 명확하게 보이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 일봉 추세에서의 추세 하단이에요. 명확하게 펩트론은. 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정도 내일도 한번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만 깨지 않는 선에서. 네. 그리고 그럼 이 폭 자체가 20%가 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끌고 가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인 추세선들을 어떻게 써먹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초보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다 연습들 해보시고 이해들 하시고, 모르시는 거는 뭐 게시글이든 개인 메신저든 연락 주시면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본인 걸로 많이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